회생 파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예,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개인회생 파산 면책 결정이 나서 빚이 탕감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경제관념이 중요합니다. 이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이거 굉장히 고민했어요. 제가 이거 찍을까 말까. 또 이거 찍었다가 또 이처럼 건방진 놈, 너 임만 회생 파산 그거나 일하지,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남의 삶에 말을 해. 그렇죠. 좀 말할 수 없죠. 근데 안타까워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 사건을 많이 처리하는 실무에서 느낀 점들이거든요. 이거는 절대 그 개인분들의 인격적 관점이나 삶의 어떤 주관적 관점이 절대 아닙니다. 제가 보는 경제적 관점입니다. 경제적 관점. 경제적 관점에서 왜 이렇게 회생 파산하시는 분들이 많을까라는 것들을 그냥 몸으로 느낀 바를 그냥 딱 오늘 한 가지 소득 부분과 지출 부분에서 이 부분만 딱 얘기하려고.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의도치 않게 뭐 사업이 잘 안 되시거나 투자에 실패하시거나 그 다음에 뭐 본인이나 가족 지인들이 어떤 사고 등 큰일이 있어서 내가 채무가 과중해서 개인회생 파산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. 제가 회생 파산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, 여러분들. 만약에 하다 보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사업 실패나 어떤 사고,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큰 돈, 이것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하는 비율은 좀 적어요, 여러분들.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회생 파산하냐면 과도한 사치 낭비, 내 한 달 버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서 그렇습니다. 제가 회계를 처리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얘들은 정확하게 수치는 안 따져서 모르겠는데 진짜 적어요. 오히려 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서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. 두 가지 패턴이에요, 여러분. 두 가지 패턴. 처음부터 내 소득은 300밖에 되지 않아. 그런데 처음부터 500씩 쓰는 사람은 개인회생 파산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. 한 달에 200씩 빚이잖아요, 여러분들.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? 2,400이죠. 2년이면 얼마예요? 4,800이죠. 거기에 이자부터 오세요, 여러분들. 그럼 거의 이제 억대요, 이제. 금방이에요, 여러분들. 2년, 3년이에요.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. 여러분들 한번 뜨끔하실걸요? 한 달에 300 버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닙니다. 근데 500 쓴다? 금방 써요, 여러분들. 골프 치고 자동차 끌고 다니시면 사업에 금방 쓰시죠? 그러면 보세요. 내가 300 벌어. 그래도 주변 사람들 이걸 다 해. 그러니까 나도 해. 자동차 할부로도 끊고 막 이렇게 신용카 할부 끊고 그러면 거기다 이자부터 봐요. 그러면 5, 6, 7, 8천 채무 2년이면 후딱 생깁니다. 금방이죠? 그 다음에 두 번째. 이런 분들이 또 상당수 많아요. 기존에는 이분이 1,000만 원 소득이 있었어요. 1,000만 원. 그래서 한 달에 700만 원의 소비를 하셨단 말이에요. 700만 원 소비. 그러면 그래도 300만 원이 남았죠. 그런데 급여자라면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겠지만 급여자도 뭐 명예퇴직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해서 대기업에 다니다가 중소기업에 옮기는 경우나 개인 사업자분들 특히 경기 힘드시니까 1,000만 원 벌다가도 한 달에 500만 원씩 소득이 감소할 수 있겠죠. 그죠? 그런데 1,000만 원 벌 때 내가 700만 원 생활 루틴. 그죠? 한 달에 1,000만 원 쓰면은 굉장히 많이 위쪽에 있는 소비 집단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내가 1,000만 원 벌 때 700을 쓰던 사람이 500만 원을 벌게 되면 300만 원 쓰면 별 문제가 안 돼요, 여러분들. 그런데 기존에 타고 다닌 차, 기존에 뭐 하고 다녔던 모임 이런 것들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. 그러면 또 얼마 한 달에 적자 나죠? 200 나죠. 그 1년이면 얼마예요? 2,400. 2년이면 5,000. 이자 붙으면 6, 7, 8,000. 두 번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두 번째 경우가. 아니면 첫 번째 경우도 많고.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 제가 이 얘기는 어떤 경제적으로 투자 어떤 위험을 안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한 달에 그냥 소비하는 형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소비하는 형태.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. 내가 번거보드만 조금만 덜 쓰면 이게 큰 빚 안 지는데 지금은 너무 쉽게 대출이 되고 할부도 되고 카드로는 받을 수도 있고 현금수도 받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버는 돈보다도 내 체면 관리, 뭔 관리, 뭔 관리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는 습관이 잡히다 보니까 그게 쭉 간다고요, 그냥. 한 달에 적자 보는 폭이 쭉 가요, 쭉. 1년만 버텨, 그러니까요. 내가 방금 한 달에 갭이 200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한 달에 소득보다 나가는 게 조금만 더 써볼게요. 400이나 쳐볼게요. 한 달에 더 쓰는 게. 그럼 1년이면 5천이에요, 여러분들. 한 달이면 400, 1년이면 5천이라니까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무리 개인회생 파산을 해서 저도 이제 소득을 내는 사람이지만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
그래서 내가 한 달 지금 소득이 얼마인데 내가 한 달 얼마 고정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회생 파산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. 특히 우리나라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발달해가 여러분들 막 명품 사치 이런 거에 내 한 달 소득보다도 지출된 게 많아요. 저도 우리 주변에 보면 20대 30대 친구들이 막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와 정말 막 재벌집 뭐 2세 정도의 막 저도 막 움찔한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소득하고 나가는 것만 좀 생각해 보셔도 회생 파산이 힘든 절차는 여러분들 겪지 않으실 거고, 만약에 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서 회생 파산의 면책 결정을 받으신다면 힘들게 이제 면책 받으셨잖아요. 그러면 그 후부터의 삶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 경제관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고 채무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항상 좀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, 정말 감이 건방지지만 정말 저는 인격적인 어떤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. 경제적 관점에서 회생 파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